네, 삼성전자의 임금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 나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레 오전에 투표가 마무리되고요. 노조의 최종 수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이 내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흘째 투표 진행 중인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 삼성전자 노조 투표 지난 22일 오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모레 오전 10시까지 모두 엿새 동안 진행이 되는데 어제 오후에 투표율이 이제 85%를 넘어섰고요. 이제 90%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투표 열기가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모두 세 곳인데요. 제1노조인 초기업 노조, 그리고 제2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인 전삼노, 그리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인 동행노조입니다. 이번에 3개 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서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동행노조가 DX 부문, 즉 모바일과 가전제품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대 노조인 이제 초기업 노조에서 동행노조 노합원은 이번 투표에서 배제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따라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조합원은 초기업 노조 5만 7천여 명, 그리고 전국 삼성전자 노조 8천여 명 등 6만 6천여 명입니다. 이미 투표율로 보면은 과반 참여는 이제 확정이 돼서 요건은 축정이 됐고 과반이 찬성하면은 이제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되게 됩니다. 이번 합의안은 총파업 예고 하루 전까지 굉장히 극심한 줄다리기를 하다 막판에 이제 타결이 된 거잖아요.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번에 총파업이라는 이제 파업 직전까지 가면서 막판까지 이제 대립을 했었는데 핵심 쟁점은 성과급, 특히 초과이익 성과급이라고 하죠. OPI 제도의 제도 개선 그리고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기존 산정 방식인 OPI 산정 기준이 복잡하고 좀 투명하지 않다면서 영업이익의 15%까지로 하자 이렇게 기준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을 했고 또 연봉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도 폐지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측은 성과급 상한을 없애면은 경영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진다면서 난색을 표했는데요. 결국 정부까지 중재에 나서면서 막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기존의 OPI 틀은 유지를 하되 지급률에 상한이 없는 DS 부문, 즉 반도체 부문의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을 하고 여기에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해서 10년간 앞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상 방식은 현금이 아닌 이제 자사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절충안을 특결을 했고요. 또 DS 부문에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성과급 배분 문제가 이제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 우선 배분을 하고 나머지 60%는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절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의 입장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이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사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합의안에 대한 노사 입장을 들어봤는데 근데 이 합의안을 놓고 그 노조 내부를 들여다보면 모두가 같은 생각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 삼성전자 노사의 핵심, 합의안의 핵심은 막대한 이익에 대한 그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단 노사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은 이 성과급 부분이 각 부문과 이제 사업부별로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제 직원들의 반발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반도체 부문의 메모리 사업부의 연봉 1억 직원을 기준으로 해보면 1인당 6억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거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같은 반도체 부문에서도 시스템 LSI 그리고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이에 3분의 1 수준이 2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차이가 크군요. 네, 3분의 1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에 3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DX 부문은 가전과 모바일 완제품 부분에 이제 박탈감이 이제 더 큰 상황인데요. 기존에 이제 성과 인센티브 외에도
600만 원 규모의 가사주만 받게 됐습니다. 이건 결국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규모가 최대 100배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만큼 반발이 큰 거죠. 예. 이 때문에 이제 DX 부문이 주축인 2대 노조 선삼노 그리고 3대 노조인 동행노조 적극적으로 부결 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적게 받는 쪽은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노조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부결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가결 가능성이 크지만은 예. 부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그렇군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노사협상을 주도한 이제 초기업 노조 소속 노조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고 있는 데다가 제3노조 동행노조가 투표에서 배제된 만큼 무난히 가결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죠. 하지만 성과급 지급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된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박탈감과 이제 배신감 토라는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이번 투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가전과 모바일 중심의 동행노조가 교섭단을 이탈했던 이유로 이제 투표에서 배제됐죠. 그래서 직접 화면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부결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동행노조 측의 입장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분노한 일터의 노동자들은 민주적인 심판을 위해 우리 동행노조로 대거 결집했습니다. 정체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잠정 합의안의 독선적 폭거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초기업 노조 조합원 대다수가 이제 반도체 사업부 소속인 만큼 합의안 자체는 이제 가결될 전망이 이제 크죠. 예. 하지만 이제 동행 노조 측에서 이제 초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면서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이제 노조 간의 그런 노조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뭐 삼성 합의를 놓고 사회 안팎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일부 주주단체들은 합의 무효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반발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번 합의 최대 쟁점이 이제 성과급, 특별 성과급 지급을 문제 삼고 있는 예. 건데요. 이제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이제 바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세전 영업이익을 미리 계산해서 성과급으로 할당한 노사 합의는 법률 위반이고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은 법률상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총을 열어서 의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그리고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행동에도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가 이제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 명부 열람 그리고 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전해낸 건데요. 열람이 이제 오늘 27일이나 28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주운동본부는 이제 명부를 확보를 하는 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사 합의안이 이제 모레 통과되더라도 주주총회 대결 그리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피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 삼성 노사 합의안인데 일단 이틀 뒤면은 합의안 통과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 네. 그런데 앞서 이제 짚어본 내용들에 따르면 노사 관계나 이런 쪽으로 좀 여파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노사 관계를 둘러싸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일단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번에 이제 DS 부문의 비중이 워낙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은 과반 찬성으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합의안이 이제 가결될 경우에는 임단협의 최종 타결이 되면서 구체적인 시행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부문과 이제 사업부 간의 이제 성과급 보상 양극화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통합해야 하는 이제 과제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노조의 이제 재편 과정이 벌어질 텐데 이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또 이제 첨예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노사 갈등도 다시 이제 불거지면서 삼성전자 자체 경쟁력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작기는 하지만은 이제 합의안이 불결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고요. 이제 강경 성향의 이제 제2, 제3노조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면서 초기업 노조 지도부 퇴진 요구 그리고 투쟁 국면으로까지 전환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제 보류됐던 이제 총파업 이슈가 다시 이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노사 협상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했던 점은 정부가 거의 뭐 직접 좀 중재에 나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도 노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또 직접 냈고요. 네.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사실 민간 기업의 이제 노사 쟁의 과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이렇게까지 깊숙이 예. 개입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죠. 매우 이례적인 예.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협상은 이제 막대한 이제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노사뿐 아니라 이제 노조 내부에서 이런 천문한 갈등이 이제 드러나면서 합의점 찾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실제로 이제 파업을 들어간 하루 전까지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면은 이제 피해액이 연간 사람까지 해서 최대 100조 원에 이제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 국가 경제에 미친 파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용부 노동부 장관이 막판에 이제 직접 이제 협상 과정에 크게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총리조차도 이제 긴급 조정 가능성을 이제 밝히면서까지 협상 타결에 힘을 쏟았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도 이제 노조의 비판적인 입장도 밝히면서 이제 타협을 강하게 촉구를 했었는데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노사 간 협상은 이제 민간 기업 그리고 노조 단체가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제 실정법 안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교섭 과정에서 이제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 노동자를 압박하는 그런 편파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노동 3권을 충분히 보장을 하면서도 이런 개입이란 비판을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경제적 여파를 고려한 정부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협상을 주도했던 최승호 노조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 이제 부결되면은 재신임 요구가 당연히 나오겠는데요. 부결 여부 관계없이 이제 이번 투표 도중에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근데 결국은 이건 이제 최근 이제 극심한 노동 갈등 상황이 이제 지도를 향해서 이제 각종 또 도덕성 논란도 제기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근데 이번 잠정 합의안이 이제 반도체 부문에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이제 설계됐다. 그래서 DX 부문 중심 노동자의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먼저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든 무산되든 이제 반쪽짜리 위원장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모든 조합원들 재신임을 받아야 앞으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DX 부문을 중심으로 이제 조합원 이탈 현상이 이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섭력이 이렇게 되면 이제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이번에 재신임을 통해서 조합원의 이탈을 막고 그리고 노조 조직을 주도적으로 재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가결돼도 재신임을 묻겠다는 건 그만큼 노조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걸 또 반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건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